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연등회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과 연등회 보존위원회가 연등회 기원과 역사, 이어져 온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고종의 종단의 정체성 재확립을 위한 두 번째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종단의 상징인 홍가사를 중심으로 청정과 인욕의 의미를 비롯해 수가사를 향한 당위성을 제시했습니다. 조계사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올해 송구 영신법회와 타종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타종식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온라인상으로 볼 수 있도록 타종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뉴스인뉴스에서는 사찰음식 명장 평택 수도사 주지 정문 스님을 만났습니다.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 설립 배경과 활동, 채식을 권장하기 위해 대체육 활용 방안 등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연등회를 기념하기 위한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전주 국립무형유산원과 연등회 보존위원회가 공동으로 연등회를 소개합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허주부근 산수유첩, 반구간 등 조선 후기 문인 이종학이 부처님 오신 날 강 건너 마을을 밝히는 연등을 빨간색 점으로 표현한 실경산수화입니다. 1700년대 유교를 숭상하던 조선시대에도 백성들의 세시 풍속으로 연등회가 이어졌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귀한 그림입니다. 허주부근 산수유첩 방구간 등 그림을 통해서 불교가 핍박받던 조선시대에도 민가에서는 연등의 풍습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과 연등회 보존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념 천갈래의 빛 연등회 특별전을 어제 개최했습니다. 1500년 넘게 이어온 연등회 역사와 개최 과정을 통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치를 조명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연등회의 중심이 되는 연등은 기원의 마음을 담은 등불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요.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기원의 마음을 모아서 연등의 불을 밝히는 것, 이 마음이 이번 전시와 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섹션에서는 현우경을 통해 연등의 기원과 국가 의례나 세시 명절로 이어졌던 연등회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 공간에서는 연등회가 행렬 중심의 축제로 재정비돼가는 과정과 다양한 종류와 모양의 연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관불의식 체험과 온라인 전시도 이뤄집니다. 다음 카카오 갤러리에서도 연등의 특별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에서도 VR과 해설 영상을 통해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자랑으로 세계인들이 함께 보존해 나가야 할 문화유산이 된 법석 연등회. 연등회의 유네스코 등재를 축하하는 특별전은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누리마루 2층 기획전시실에서 내년 2월 28일까지 무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태고종의 종단의 정체성 재확립을 위한 두 번째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종단의 상징인 홍가사를 중심으로 청정과 인욕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바로와 석장, 정병 등 수행자가 지녀야 할 18가지 지물 중 하나인 가사. 버린 옷을 기어 입으며 나비로도 불린 가사는 위유와 검소함을 동시에 상징하며 끊임없는 불법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태고종이 어제 종단 문화와 수행의 특수성을 고찰하는 가사와 의식 전통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5일 태고종의 정체성 탐구를 주제로 1차 세미나를 개최한 태고종은 법통 계승과 위상을 재확인하며 그동안의 내홍을 불식, 화합과 단결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종교가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고 단결해 종단 안전과 발전은 물론 실추된 종단의 위상을 다시 회복하고 정립하는 큰 변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태고종의 법복인 홍가사는 고유의 빛깔에서 드러나듯 청정과 순일, 존귀 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일편적심이라는 표현과 함께 불도를 행하는 수행자의 마음인 인욕 바라밀이 담겨 있고 법화경과 대장엄 경론 등을 비추어 볼 때 가사의 진정성이 적혈세기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더불어 여타 가사에서 볼 수 없는 일월광과 각첩의 부착물이 있는데 이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총 3가지 구조로 나눠 무상과 법계의 실천이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사일치, 풍접색, 적풍색이었습니다. 또 수행자, 그 가는 마음, 이 열의 이욕이라고 하는 그런 이욕을 의라고 하는 마음이 있듯이 이 가사를 읽은 사람은 참 그런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틀가사가 아닌 수가사의 당위성도 제시됐는데 이는 수행과 정성 측면에 있어 참선과 다름없고 가사경의 내용을 통해 진리로 가는 문인 통문불 사상이 내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수륙제와 복장의식, 예불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진 가운데 태고종은 지속적인 학술대회를 열어 한국불교 전통과 계승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우리 정단은 정단 차원에서 이러한 학술 세미나를 계속 정리해 한국불교의 전통과 저통을 바로 세움으로써 우리 한국불교가 더욱 발전하고 중화할 수 있도록 더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가사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로 종단의 발자취와 정체성을 재확인한 태고종. 세미나는 방역지침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한정된 인원이 참석하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조계사가 올해 송구영신법회와 타종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안전을 우선시한 건데요.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타종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서울 조계사 경내에 범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힘찬 종소리와 함께 묵은애는 떨쳐내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극복되고 모두가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마스크 없이 서로 반갑게 얼굴 맞이하고요. 조계사 대웅전에서 편안하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비대면으로 인해서 얼굴을 뵙지 못하는 우리 신도님들, 가족님들 모두 보고 싶습니다. 함께 조계사 도량에서 기쁘게 신행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조계사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법회와 다종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은 물론 불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도들이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도록 다종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을 비롯해 신도의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미리 타종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조계사는 사전에 제작한 타종 영상을 오는 31일 자정에 맞춰 조계사 유튜브 채널을 비롯한 온라인상에서 송출할 예정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신도들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타종을 했습니다. 모쪼록 금년에 못했던 것, 하고 싶었던 것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여러분들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정말 행복한 그런 내년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조계사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우리 사회에 희망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이 나눔의 집과 관련해 횡령 배임 등으로 고발된 월주 스님과 원행 스님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법인 자금으로 건강보험료를 대납하고 개인 저서를 구입했다는 내부 제보자들이 제기한 월주 스님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업무상 횡령과 기부금품법 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던 원행 스님 역시 같은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전 소장의 기부금품법 위반 등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히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악산 신흥사와 신흥사 복지재단이 대규모 송년법회 대신 취약계층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지난 17일 속초시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제38회 송년 자비나눔 행사에서 지역민 450세대 마스크와 쌀 5만 원권 상품권 등
총 5,2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신흥사 측은 갑작스런 코로나19 확산으로 몸도 마음도 움츠러드는 겨울이지만 작은 정성으로 잠시나마 따뜻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며 나눔 취지를 밝혔습니다. 신흥사는 매년 봉행하던 자비나눔 송년 대법회를 대신해 행사를 축소하고 최소 인원만 참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앞장섰습니다. 신흥사는 2007년부터 매년 3회에 걸쳐 자비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항불교사업연합회가 지난 17일 동지를 앞두고 코로나19 애군 소멸을 기원하며 지역 내 시설과 기관에 15,000인분의 팥죽을 전달했습니다. 팥죽 나눔은 회장 철산 스님을 비롯해 덕화 스님, 구인 스님 등 연합 회원 스님들과 신도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회장 보경사 주지 철산 스님은 동지를 맞아 포항사업연합회 스님들과 신도 회원들이 코로나19가 소멸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팥죽을 준비했다며 병고액난을 물리치길 기원했습니다. 동지 팥죽은 시청과 시의회, 구청, 경찰서, 소방서, 송라면사무소 등 포항 지역 기관과 시설, 취약계층에게 전달됐습니다. 연합회는 매년 지역민들을 위한 팥죽 나눔 행사를 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행사를 취소하고 직접 방문해 전달했습니다. 대한불교 삼륜종이 어제 음성 연송암에서 차기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종회를 열고 합천 대원사 주지 해불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총 23명의 종회의원 중 21명이 차기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가해 해불 스님을 선출하고 현 사정원장 명산 스님과 현 종회의장 지경 스님의 재임에 찬성했습니다. 해불 스님은 지금까지 종단을 이끌어온 현 총무원장 지민 스님과 막중한 소임을 맡기신 종도들께 감사드린다며 종단의 화합과 발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년간 삼륜종을 이끌어온 총무원장 지민 스님도 새롭게 선출된 해불 스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종단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요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육류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인뉴스에는 사찰 음식 명작인 평택 수도사 주지 정문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10월에 조계종 사찰 음식 명장으로 위촉이 되셨는데 비구 스님으로는 또 처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찰 음식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찰 음식을 접하긴 접했지만은 이제 20, 30대에 접어들어서 우리 사찰도 패스트푸드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저는 학인 스님으로서 우리 사찰 음식이 이렇게 무방비적으로 서구 패스트푸드에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면 우리 수행자의 음식이 이 본질이 왜곡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전통 사찰 음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한 게 벌써 이제 한 40년 가까이 됩니다. 네, 중앙승가대학 재학 시절에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를 설립하셨습니다. 어떤 계기에서 설립을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강원을 마치고 이제 복지를 전공하기 위해서 중앙승가대학에 입학했는데 뜻밖의 학부사에서 그 편집 기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불교 대중문화를 접하면서 제일 먼저 의식주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 승복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사찰 음식에 대해서 그렇고 물론 이제 사찰 건축은 전공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사찰 음식을 막상 기사로 쓰려고 보니까 자료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전국의 사찰을 실태 조사를 하면서 이 발품을 팔아가지고 기사를 쓰고 결국에는 동아리를 결성을 해서 한 30명 정도 스님들이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해줘서 결국에는 서울 신당동에다가 사찰음식 연구소를 차리게 된 거죠. 그 사찰음식 연구소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신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한 5개 년에 걸쳐서 실태 조사를 계속 진행해 왔었고요. 그것을 이제 구룡사에서 그 보고회를 가졌었고, 그러면서 이제 정기 강좌를 개설하고 전국 순회 공개 강좌를 하면서 때로는 이제 유료로도 하지만 때로는 또 무료로도 하면서
이 사찰 음식을 저변에 알리는데 나름대로 이제 우리 저 동아리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앞장을 서게 됩니다. 네, 한국 전통 사찰 음식 문화연구소 운영하면서 참 다양한 일들을 하셨는데 예. 그 중에서도 어려운 일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한 30년, 40년을 보내다 보니까요. 어려웠던 일들은 이제 추억에 묻혀버렸고요. 이제는 이 코로나19에 이렇게 이 음식의 중요성이 새삼스럽게 네. 매우 이제 강하게 이렇게 부각이 되는 시점에서 사찰 음식이 웰빙이라는 2000년도에 아주 거대한 음식 문화가 태동이 되면서 사찰 음식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지난날 어려웠던 것보다는 사찰 음식의 우수성이 우리 연구소를 통해서 또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불교문화사업단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진 게 대해서 보람이 더 크다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채식이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던 음식들을 안 먹는 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식만으로도 영양 네. 섭취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본보기가 바로 정문수입니다. 네. 예, 평생을 채식을 해왔지만 건강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산채리고 가지고 있는 영양이 대단히 풍부할 뿐만 아니라 네. 무엇보다도 어떤 심신을 맑고 건강하게 해주는 이것이 바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외형상의 어떤 집회에 불과한 것이고요. 네. 스님이 봤을 때는 마음의 욕망을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더 먼저 우선시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는 육식보다는 이 사찰 음식을 쓰면 절대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채식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하고 또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채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대체육이 좀 많이 발전되고 또 보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체육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 개발도 되고 있는데 스님께서도 혹시 대체육 활용하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그 콩단백이라고 하는 콩고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국 사찰 음식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중국의 사찰 음식은 민간 사찰 음식이 있고 궁중 사찰 음식이 있고 전형적인 사찰에서 이제 진행되는 사찰 음식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민간에서도 파마를 달래붙여 흥건한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또 육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도도하게 민간에서도 흘러왔었고요. 다만 이제 궁중 요리에서는 화려한 색감, 그다음에 식감, 또 향도 고기나 똑같은 향 냄새가 나고 씹는 맛도 꼭 고기랑 똑같은 그게 이제 궁중 사찰 음식의 중국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 시대에 계속해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스님도 롯데리아의 채식 햄버거에 모델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햄버거까지도 지금 네. 대체육으로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평택 수도사 관련돼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에 평택 수도사의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개관을 했습니다. 네.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을 개관한 이유와 또 어떻게 활용될지 계획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예,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떤 것 개연성이라고 그러죠. 그럴 수 있겠다. 뭐냐면은 원효대사하고 의상대사가 당나라로 유학하는 길목에 첫 번째는 육류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해상로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 수도사 근방에 와가지고 하룻밤을 주무시는데 그 유명한 해골물을 드시고 깨우침을 얻으시고 의상대사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나라로 유학 갔지만 원효대사께서는 이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신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걸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국가 예산 30억을 들여서 원효대사의 일심, 무예, 하쟁 이 3대 사상을 평택 시민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전달하기 위해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자, 앞으로 육식을 절제하고 채식을 기반으로 한 사찰 음식이 널리 확산이 돼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